미해결 사건 전담부 3호로 이야기입니다. 4가지 사건이네요. 첫 번째 사건은 나가오 카쿄 살인사건입니다. 1979년 5월 23일 일본 교토부 나가오 카쿄시 시내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주부 2명이 퇴근 후 함께 뒷산 대나무 숲에 고사리를 캐러 갔다 실종이 된다. 그리고 이틀 후인 25일 그녀들은 산 꼭대기 근처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이 되었다. 주부 A는 목을 졸려서 그리고 주부 B는 칼에 찔려서 사망한 상태였다. 그 두 사람의 배낭에는 각자의 도시락과 고사리 그리고 지갑이 들어있는 채였다. 검시 결과 사망 시각은 두 사람 모두 정오에서 오후 2시 반 사이로 판명이 되었다. 두 사람의 지갑을 확인해 본 결과 돈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에 금품을 위한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였다. 단서라고는 주부 A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영수증뿐이었다. 그런데 그 영수증에는 쫓기고 있다. 살려주세요. 이 남자는 나쁜 사람. 이라는 글자가 급하게 쓴 듯 연필로 날려 써져 있었다. 영수증은 사건 발생 이틀 전의 것이었다. 글씨를 쓴 연필은 그 후 어디에서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살해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부러진 연필심이 발견이 되었다. 주부 A는 온 몸에서 최소 30곳 이상을 구타당했고 그로 인해 늑골이 부러지고 간이 파열된 상태였다. 범행 현장은 살해당한 주부들처럼 피크닉이나 나무를 캐기 위해 그 지역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다. 하지만 대나무가 무성한 탓에 대낮이라도 깊숙한 곳에서는 성폭력 사건 등이 자주 발생하는 그런 위험한 곳이었다. 이후 주부들이 산에 들어가고 약 10분 후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2명이 보였다는 증언이 있었지만 신원을 밝힐 수가 없었다. 결국 이 사건은 1994년 5월 24일 그 공소시효가 성립되어 아직도 해결이 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숨겨진 비화가 있다는 도시전설이 존재한다. 사건 발생 후 5년 뒤인 나가오카쿄시에서 주부였던 C가 목과 등을 마구 찔린 뒤 이불에 둘둘 말려 집에서 불에 탄 채 시체로 발견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언론으로부터 경찰이 5년 전 사건과 이 사건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져서 그럴듯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주부였던 C가 5년 전 그날 주부 A, B와 함께 고사리를 캐러 갔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 먼저 하산했기 때문에 다행히 목숨을 건졌고 매스컴과 경찰은 보도협정을 체결해서 그녀의 신상을 보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5년의 세월이 흘러 주부 C는 그녀를 찾아낸 진범에 의해 살해를 당했다는 것이 소문의 내용이었다. 5년 전 일어났던 살인사건과 C의 살인사건 사이의 관련성에 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역시 5년 전의 그 살인사건과 더불어 미해결 사건으로 남았고 그 진상은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두 번째 사건, 와카야마 신문배달 여고생 살인사건. 1988년 6월 22일 일본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 새벽 5시 40분 무렵 길을 지나가던 행인이 시체를 발견한다. 피해자는 주변에서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당시 만 15세의 여고생 하야시 후미코였다. 그녀는 배달용으로 타고 다니던 자전거를 옆에 쓰러뜨린 채 목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목의 여러 군데를 날카로운 흉기로 찔려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와카야마 경찰서는 수사본부를 설치했고 약 89,500여 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학교 친구들부터 주변 사람들까지 약 1,100여 명의 관계자에게 사정 청취를 시작했다. 하지만
용의자를 찾기 위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용의자의 수색은 좀처럼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약 1,400여 명의 수상한 사람을 모두 조사했지만 결과적으로 범인을 특정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의 자전거 옆에 찍혀있던 피에 젖은 발자국에 주목하게 된다. 경찰은 이 발자국을 범인의 것이라 그렇게 단정을 하고 그 발자국을 기반으로 수색에 나서게 된다. 그리하여 발자국과 같은 종류의 신발이 팔린 루트와 그 소유자를 추적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신발은 와카야마 현에서만 무려 1685켤레가 팔려나간 물건이었다. 게다가 경찰의 오랜 추적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신발은 겨우 16켤레에 불과했다. 결국 이 사건은 제대로 된 용의자를 특정짓지도 못한 채 2003년 6월 22일부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며 역시 미해결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세 번째 사건, 이바라키 소년 린치 살해 사건. 2000년 5월 4일 일본 이바라키현 우시쿠시 새벽 12시 30분 무렵 한 소년이 소년의 여자친구와 함께 슈퍼마켓에 들어갔다. 그 두 사람은 함께 이야기를 하며 주스를 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두 사람은 4명의 남자들로부터 습격을 당해 비상 계단으로 끌려가게 된다. 여자는 범인 중 한 명에게 몸이 묶였고 소년은 무려 30여 분 동안이나 아무런 저항 없이 무차별적인 폭력을 당했고 수중에 가지고 있던 돈 수천엔 가량을 빼앗겼다. 그렇게 가혹한 폭행을 당한 소년은 얼굴이 약 2배 가까이 부풀어 올랐고 의식을 잃게 된다. 이후 소년은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지만 9일 뒤인 9월 13일 새벽 1시 그대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 경찰은 4인조 폭행단의 몽타주를 그려 여러 곳에 배포를 했고 수사에 들어가게 된다. 경찰이 밝힌 이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범인 A, 신장 165 이상, 체격 평균 정도의 수준, 두발, 삭발에 가까울 정도로 짧음, 복장, 상의는 흰색 트레이닝복, 하의는 검은 바지. 범인 B, 신장 175cm 이상, 체격은 마른 몸매, 두발은 약간 김, 상의는 흑색 파카, 하의는 갈색 바지. 범인 C, 신장 170cm 이상, 평균 정도의 체격, 두발은 상고머리, 상의는 회색 트레이닝복, 그리고 하의는 청바지, 그 외 사항, 안경을 착용. 마지막으로 범인 D, 신장 175cm 이상, 마른 몸매, 살짝 펌어를 한 갈색의 염색머리, 복장은 상의는 검은색 트레이닝복, 그리고 하의는 갈색 바지. 하지만 이들 4명의 범인은 현재까지도 잡히지 않았고 2012년 현재 이 사건은 역시 미해결로 남아있다. 마지막 네 번째 사건, 나고야 임산부 살인 사건. 1988년 3월 18일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 당시 31세의 회사원은 귀가한 뒤 집안에서 출산을 앞두고 있던 27세의 아내가 살해를 당한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사망한 아내의 옆에는 아기가 울부짖고 있었다. 사망한 아내의 양손은 단단히 묶여 있었고 그리고 목에는 전기 코드가 감겨져 있었다. 시신은 명치로부터 하복부에 걸쳐 세로로 약 38cm 정도로 길게 찢겨져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에서 꺼내진 아기는 탯줄이 붙어있는 채로 죽은 어머니의 발밑에서 울고 있었던 것이다. 범인은 임산부를 무엇인가로 교살하고 태아를 산채로 꺼낸 뒤에 목에는 전기 코드를 감았다. 그리고 자궁 안에 전화기의 수화기와 캐릭터 인형이 붙어있는 키홀더를 넣고 그리곤 사망자의 지갑을 훔쳐 도주한 것으로 보였다. 또한 강제로 꺼내진 태아는 허벅지, 무릎, 고관까지 모두 3곳을 칼로 베인 상태였지만 병원에서 약 1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당초 경찰은 남편을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생각을 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남편이 귀가 후 아내의 시체를 보고서도 옷부터 먼저 갈아입었고 또 장례식장에 찾아온 기자들을 향해
아내는 와인을 좋아했습니다. 와인을 바치고 싶네요. 라고 말을 하며 아내의 영전 앞에 마치 과시라도 하듯 와인을 올리는 등 이상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아내의 사망 추정 시각인 오후 3시에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기에 그 혐의는 해소가 되었다. 살해된 아내는 모 회사의 네트워크 판매 회원이었다. 그리고 아내를 생전에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은 그녀에게 물건을 샀던 여자였다. 그녀는 당일 오후 2시경 선물로 딸기를 가지고 사망자의 집에 찾아왔었다. 아내는 여자를 방에 맞아들여 함께 딸기를 먹으며 이야기를 하고 물건값을 치른 뒤 돌아왔다는 것이었다. 그 여자는 오후 3시에 그 집을 떠났고 죽은 아내는 지하 주차장까지 배웅을 나왔었다. 즉, 임산부의 사망 시각이 오후 3시 전후인 것을 감안하면 그 두 사람이 집에서 나온 뒤 바로 범인이 집안으로 침입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경찰은 범인이 주변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녀가 집을 잠시 비운 사이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래층에 사는 사람에게서 오후 3시 10분부터 20분 사이에 한 의심스러운 남자가 아파트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증언을 얻기에 이른다. 그 증인의 말에 따르면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 뒤 벨소리가 울렸기에 그래서 나가봤더니 그곳에 키 165cm 정도의 정장을 입은 30대의 남자가 있었다고 한다. 그는 저기 나카무라 씨를 혹시 모르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고 증인은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을 하고 바로 문을 닫았다고 한다. 그 남자에 대한 목격 증언은 그 외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왔다. 가까운 역에서 아파트 사이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그를 목격했던 것이다. 경찰은 이러한 증언에 따라 아파트와 근처의 거주자들에게 증언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건 당일 아파트 부근을 지나갔던 약 400여 명의 보행자들을 모두 확인을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의자의 행방은 끝끝내 알 수가 없었다. 살해된 피해자의 복부가 38cm에 걸쳐 찢어져 있었고 아기를 죽이지 않고 배를 갈랐다는 점에서 의료 종사자의 범행이 아니냐는 그런 의견도 있었다. 이후 피해자의 남편과 그 아들은 매스컴의 눈을 피해 1999년 해외로 이민을 갔고 결국 이 사건도 2003년 3월 18일 그 공소시효를 맞아 미해결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